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1345년 유럽을 덮친 기후재앙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4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4세기 중반 대규모 화산 분출로 인한 급격한 기후 냉각이 지중해 농업 붕괴와 기근을 불러왔고 이것이 흑사병 유입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연구는 독일 라이프니츠 동유럽 역사문화연구소의 마르틴 바우우 박사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울프 빈트겐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유럽 8개 지역의 나무 나이테, 극지방 얼음 코어, 중세 문헌 기록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345년에서 1346년 유럽은 한 세기 만에 가장 혹독한 한랭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페인 피레네 산맥 고목에서 발견된 블루링은 여름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린란드와 남극 얼음 코어에서는 1345년이 지난 2000년 중 18번째로 강한 황신호가 검출됐고 성층권 황 주입량은 19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열대 지역 대형 화산 분출이 전 지구적 기후 이상을 촉발했음을 의미합니다. 기후 악화는 곧바로 지중해 전역의 흉작과 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1345년에서 1347년 스페인과 남부 프랑스, 이탈리아, 동지중해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했고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결국 흑해 지역에서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과 함께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벼룩이 항구로 유입됐고 베네치아와 제노아에서 가장 먼저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자체 식량 생산 비중이 높았던 로마와 밀라노는 상대적으로 늦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유럽 인구의 최대 60%를 앗아갔고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붕괴시켰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봉건 질서가 흔들렸고 예술과 종교는 죽음과 종말에 집착하게 됐으며 유대인 박해 같은 사회적 폭력도 급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팬데믹이 화산 분출과 기후변화, 식량위기, 장거리 무역이 결합된 완벽한 폭풍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네이처에 발표된 별도 연구는 패스트의 기원이 중앙아시아 텐산 산맥 일대임을 밝혔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이시쿨 호수 인근 1338년에서 1339년 묘지에서 발견된 패스트 DNA는 흑사병 변종의 출발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병원체가 기후재앙과 세계적 교역망을 타고 유럽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팬데믹 대응이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기후와 식량 안보, 무역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나의 자연재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대변인인 안드리 체르냑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있으며 이들이 귀환할 경우 북한군 전체 전력을 재편 강화하는 핵심 교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체르냑 대변인은 지난해 말 키이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전투 양상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냑 대변인에 따르면 초기 북한군은 통신 장비와 전자정찰, 드론 운용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 전투 투입 직후 소대 단위 병력의 90%가 사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 부대에 편입돼 전술과 장비 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았고 짧은 기간 안에 현대전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습득했다는 설명입니다. 돌격 전술 역시 무작정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러시아 병사가 선행하고 북한 병사가 뒤따르는 소규모 침투 확보 전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군의 드론 운용 능력 향상을 심각한 변화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군은 정찰용과 공격용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장비 사용법까지 익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광섬유 드론 역시 러시아군이 보유한 장비 전반과 함께 운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체르냐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병력이 1만에서 2만 명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단순한 파병 전력이 아니라 북한군 100만 대군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관 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미사일 역시 러시아 기술 개입 이후 정확도와 치명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북한은 오래된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신 신형 무기를 대량 생산에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우크라이나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북한군이 배치될 수 있는 한국, 일본과 주변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체르냐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대전에 완전히 적응한 북한군, 돌격작전에 최적화된 부대 구조, 그리고 전면적인 군사적 강화와 재무장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는 외면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향해 용맹하고 잘 훈련되었으며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웃을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이른바 AI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국내 월 이용 금액이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월 평균 구독료를 웃도는 규모로 생성형 AI 구독이 이미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경 에이셀 리서치 팀이 1월 18일 공개한 2025년 한국 생성형 AI 소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주요 7개 생성형 AI 서비스의 지난해 12월 국내 결제 금액은 80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14년 1월 34억 원과 비교해 2년 만에 24배, 증가율로는 236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를 연간 반복 매출로 환산하면 약 9,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용자 확산 속도 역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한 번 이상 사용한 국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30.7%로 상반기 대비 4.8%포인트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 결제 규모도 지난해 상반기 3,005억 원에서 하반기 4,385억 원으로 반년 만에 약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결제 건수 증가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생성형 AI 서비스 결제 건수는 약 166만 건으로 2024년 1월과 비교해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약 4만 6천 원으로 넷플릭스나 쿠팡, 멜론 등 대표적인 정기구독 서비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업무용 구독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챗GPT의 독주가 두드러집니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챗GPT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챗GPT 천하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뒤를 이어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고 미드저니와 퍼블렉시티, 국내 서비스인 위튼과 솔라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빠른 유료 전환 속도가 AI 거품론을 반박하는 실증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한경 에이셀 대표는 생성형 AI가 단순 체험 서비스를 넘어 소비자의 핵심 정기구독 상품군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이 한국 국가 이미지의 지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 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전년보다 3.3%포인트 상승한 82.3%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로 외국 평균 호감도 57.1%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선호 국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령대별로는 미래 세대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10대 호감도가 78.9%로 전년 대비 8.3%포인트 급등해 전 연령층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여성층 역시 79.9%로 견고한 지지를 보였고 남성은 84.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K컬처의 확산이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가 94.8%로 1위를 기록했고 이집트와 필리핀, 튀르키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교류 확대와 협력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태국과 영국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태국은 9.4%포인트, 영국은 9.2%포인트 오르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62.8%와 42.2%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두 나라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며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호감도 상승의 핵심 동력은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응답자의 45.2%가 K-팝,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꼽았고 현대 생활문화와 제품, 브랜드, 경제 수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동영상 플랫폼과 SNS였으며 유튜브와 넷플릭스,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주목할 변화는 인식의 확장입니다. 심층 면담 결과 한국은 더 이상 특정 스타의 나라가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관심을 받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참여로 혼란을 수습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자기평가는 60.4%로 세계인의 시선보다 여전히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